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트가 이거 다 젖어 이 타고 지금 내리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 엽기적이잖아. 마취 상태의 환자를 곁에 두고 벌어지는 기막힌 일들. 환자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 수술실입니다. 완전 대놓은 거죠? 아니야, 나야 믿었잖아. 손은 수술하는 척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수술용 팬티를 열어보고.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환자 측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는 의료계. 누구한테 뭐 검증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감시라는 개념 자체가 기분 나쁜 거겠죠. 이거 제 소처럼 나온 걸로 얘기해야 돼요? 좀 거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최소한의 보험이 그리고 어느 25 청년의 황망한 죽음. 엄마의 싸움은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수술대에서 잠든 사이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수술실, 그 은밀한 장소의 기록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 간절해집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9개월 차. 후회하고 있죠. 좀 더 사랑한다고 해줄 거예요. 그날 아내가 그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온통 후회뿐입니다. 일단 저는 하는지 몰랐어요. 지방흡입을 하려고 했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지방흡입 할 정도로 뭐 살이 있었던지 뭐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직도 의문이에요, 저는. 제보자의 아내 한이슬 씨. 이슬 씨는 지방 흡입 수술을 위해 지난 3월 30일 한 병원의 수술대에 누웠고 의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랬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안 읽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 안 오는 거야. 그녀가 받은 수술은 허벅지 지방 흡입과 엉덩이 지방 이식. 12시 50분경 마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약 9시간 후 아내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한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혼자 배우자분 되시냐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무슨 환자냐 어디 수술했냐 지금. 그랬더니 여기 성형외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흡입을 하시다가 갑자기 호흡이 떨어지셔서 저희가 심폐소생을 하고 좀 지켜보다가 너무 오래 회복 시간이 걸려서 좀 큰 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검사를 맡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경직이 오고 격리를 일으키시더라. 그래서 놀래가지고 응급실에 빨리 불러서 응급차로 보냈다. 인근 대형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의 약 80%가 손상되어 버린 상황. 아내는 그로부터 5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고 사고 후 의원 측이 제공한 의무 기록지. 오후 2시 45분경 호흡과 맥박에 문제가 생겼고 산소 포화도가 78%까지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취를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시술을 하는데 뒷부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돌렸는데 그때 호흡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자기네들은 시술을 일단 급하게 진행을 할 필요 없으니까 중단을 했다. 그러고 회복하는 거 지켜보면서 회복실로 옮겼다. 의사는 정말 그때 수술을 중단하고 아내를 회복실로 옮겼을까? 먼저 오후 2시 36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이는 수술. 수술이 끝나자 의사가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인 2시 45분 경고 알람을 들은 간호사가 산소 포화도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자신의 손가락에 센서를 끼우고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호흡이 약해지자 기도를 확보하는 간호사. 곧이어 흉부 압박. 의사의 설명대로라면 아내는 이제 회복실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상 안에 그 심폐소생을 해놓고 앞에 부분에 돌려가지고 분명 시술 안 했다고 했는데 국소 마취를 앞부분에 또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을 해놓고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제가 터진 거죠. 이 사람 지금 나한테 다 거짓말을 했구나. 추가 마취까지 해가며 수술을 강행했던 의사. 심지어 한 손으론 흉부 압박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 시술을 계속합니다. 그냥 살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빨리 큰 병원 옮길 생각 안 하고 자기 병원 이미지 생각하고 돈벌이 생각해서 호흡만 일단 붙여놓으면 된다는 생각? 그들은 왜 처음 호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스토리헌터와 함께 수술실 CCTV 영상과 의무 기록지를 바탕으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지방흡수를 맞으면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받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 부분 때문에 통증 때문에 아파서 몸을 좀 베베 꼬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호흡곤란을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도 포착됩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위아래로 계속 지금 호흡을 좀 크게 하시는 동작이 지금 보이기도 합니다. 숨을 헐떡헐떡하는 그런 양상의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이거는 당시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자분이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프로포폴 자체가 지금 호흡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는 약이기 때문에 호흡을 지금 크게 좀 하시려는 동작이 지금 보이기도 합니다. 호흡 억제와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 프로포폴 마취. 약 4시간의 수술 동안 흉부 압박은 수차례. 스토리헌터는 이슬 씨의 호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주장합니다. 지금 환자분한테 호흡에 이상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흉부 압박이나 이제 이런 조치보다는 지금 엠부백이나 기관 사건을 통해서 호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의무 기록지에도 이송된 병원에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때도 수차례의 흉부 압박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그날의 일들. 의원 측은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심정지가 아니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상을 두고도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 이제 긴 법정 싸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영상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없었으면. 근데 영상이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다 문제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영상 안에. 오직 의사를 믿고 나의 가족, 나의 아이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만 4살, 동희도 그랬습니다. 혈액암 말기인 아빠 강률 씨가 긴 투병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 동희는 그 수술대에 누운 후 엄마 아빠 곁을 떠났습니다. 편도 제거 수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흔한 수술이랍니다.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받았나요? 늘 감기가 오면 편도선염이었어요. 이제 열이 나면은 39도, 40도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열만 났었으면은 수술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아기가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코골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잤었고 성장 발달에도 이제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5살 어린 아들의 전신 마취 부작용이 우려되어 부산의 대학병원을 찾았다는 동희의 엄마. 애가 3시쯤 들어갔는데 뒤에 들어간 애기 환자는 나오는데 동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복실 간호사한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내 애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애기라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지혈을 좀 더 신경을 쓰는 거라고. 의료진은 수술 중 출혈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지혈이 잘 됐다며 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했더니 1년에 한두 건 발생하는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뭐 아기가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아기도 있고 적게 나는 아기도 있는데 지혈 조절이 다 됐기 때문에 수술에는 문제가 없고 수술이 잘 끝났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묻고 싶은 게 더 많았지만 이제 아기가 마취를 깨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동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약은커녕 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했던 아이.
퇴원을 미루려 했지만 병원 측이 거부했답니다. 아니 물을 조금만 먹은 거 다 토하고 애가 경구약이 복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퇴원을 하냐 그랬더니 어머니 편도 수술은 원래 못 먹어요. 수액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못 해드리니까 가까운 병원 가서 2박 3일 정도 입원하시면 애들 다 잘 먹으니까 퇴원하세요. 출혈 없으면 나가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도 막 이제 저를 되게 유난 떨고 있네 이제 이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면서 결국 다른 이비인후과를 찾아간 부모. 그곳에서 동희의 목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때는 출혈은 없었지만 너무 이런 데 강하게 이렇게 다 찢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이 퇴원을 시킬 게 아니라 놔두고 그냥 거기서 좀 더 봐야 되는 상태인데 너무 빨리 퇴원을 시켰어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동희의 목 상태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여기 새까만 부분이 편도를 뗀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 하얀 부분이 다 화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문의가 손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너무 초보틱하게 수술이 됐고 편도의 날개가 다 날아가고 없대요. 누가 수술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전문의는 아니고 이게 무슨 처음 칼 잡는 인턴 수준이지 이 어떻게 날개를 다 날려 먹을 수 있나 이거예요. 결국 이게 나중에 떨어져서 출혈이 됐다는 그렇죠. 건가요? 여기가 이제 백태가 다 끼거든요. 이 부분 전부 다. 이건 지금 수술 직후라서 이 부분도 다 백태가 끼어요. 그래서 이제 기침 몇 번에 이제 압에 의해서 이제 6, 7일간 피딱지가 떨어진 시기 이게 대량 노출되면서 혈관이 이제 다 터진 거죠. 수술 5일째인 10월 9일 새벽 동희가 기침을 하다 피를 쏟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출혈로 인한 기도 폐쇄와 심정지. 동희를 수술했던 병원은 이송을 거부했고 아이는 CPR을 받으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5개월을 버티던 동희는 결국 지난 3월 홀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동희는 용감하고 대단한 아이야. 힘내자. 파이팅. 유족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합니다. 의혹의 시작은 병원의 의무 기록지였습니다. 수술장 안에서 출혈이 심해서 예, 지혈한다고 늦어졌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는 지혈은 됐었고 혹시 제 출혈이 언제 있었던 겁니까? 6일경. 그러니까 10월 4일날 수술하고 5일날 퇴원했었거든요. 6일날 퇴원했습니다. 하루 더 있었죠. 그때 분명히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애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그렇게 된 거는 병원이. 수술 직후 집도인은 동희에게 출혈이 있었고 지혈이 조금 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이 발급한 최초의 의무 기록지. 수술 중 특이사항 없음. 일주일 후 수술 중 출혈이 있었다는 내용이 갑자기 추가됩니다. 추가 출혈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누가 그리고 왜 동희의 의무 기록지를 수정한 걸까? 병원 측의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유가족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모두 전달했고 그에 대한 병원의 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주치의와 담당인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8월 13일 투병 중인 아빠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혈액암 말기, 더 이상의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태. 통증 있을 때마다 먹는 약이에요. 이제 백혈병 이제 발병하면서 이제 뼈 쪽으로 이제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전신 이제 허리하고 다 이제 몸 전체가 이제 아플 때 그렇게 이제 복용하는 약이에요. 슬픔에 빠져만 있기에는 아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직후 면역력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도 멸균실을 나와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던 아빠. 동희의 부모가 올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청원은 8월 20일 내일까지입니다. 의료 분쟁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완전 승소율은 단 1% 수준. 환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술실 CCTV 영상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취된 환자 옆에 생일 파티를 하고 수술 도중 버젓이 인증샷을 찍는 의료진들. 의료 사고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수술실 CCTV는 필요합니다. 제보자 박예린 씨, 그녀에게 수술실 CCTV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동시에 끔찍한 기억입니다. 동영상 CCTV를 캡처한 사진인데 지금까지 간호실장이 수술용 팬티를 열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소독약 뿌리는 척하면서 환자 성기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대놓한 거죠? 아니 아예 믿었잖아. 피곤했다. 피곤해서 거니까. 남자친구 없을까요? 없겠어. 정말 가슴이 의식이 없는 환자를 앞에 두고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유학생이다 보니까 어학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가방 안에 어학용 녹음기를 들고 다녔어요. 수술을 하는 날 아침에 딱 가니까 막 어수선하고 상담실장이 말하는 게 무슨 일이 있거나 죽게 되거나 하면 병원이 책임 없다는 거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인을 하려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녹취를 확인한 제보자는 병원 측에 수술실 CCTV를 요청했고 영상을 통해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보자가 수술을 받기로 한 의사는 이 병원의 원장 김모 씨. 그런데 지방 흡입을 하러 들어온 의사 2명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원장하고 상담을 해서 원장이 수술하겠다고 다짐을 받았는데 필러를 넣어준 남자가 와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겨드랑이 제모하는 남자가 와서 수술하는데 그 남자는 아예 초짜인 거죠. 뭐 근육이 어디예요, 질환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걸 완전히 마루타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황당했죠. 그 모든 잘못된 수술이 저한테 부작용으로 오는 거고. 집도를 한다던 원장 김모 씨는 뒤늦게 수술실로 들어옵니다. 마치 의료 실습을 하듯 원장 김모 씨는 두 의사를 훈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병원 측은 제보자가 협박을 목적으로 녹음을 했다고 주장하며 제보자를 공갈미수로 고소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벌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제보자는 대리 수술은 물론이고 준강제추행조차 불기소 처분. CCTV가 없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에게 환자란 어떤 존재였는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죄인이 돼서 재판을 받고 오히려 걔네들이 희망막거리고 병원 다시 차려가지고 돈 벌고 있고 나는 지금까지 뭐 경력 단절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다 깨지고 이렇게 제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은 반복되는 사건 사고와 의료계에 대한 깊은 불신이 낳은 결과물. 그 시작에 불을 당긴 이나금 씨는 오늘도 국회 앞에 섭니다. 벌써 5년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CCTV가 필요하다는 거를 한 번 더 외치는 거고, 그다음 그 의료법 있잖아요. 그것도 개정해서 좀 강력한 처벌을 하라는 차원에서 아주 권대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이름이 되어버린 아들 데이 씨.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 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 엄마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안면 윤곽 수술을 하면은 200에서 300 정도의 출혈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200cc 종이컵이라고 봤을 때 한 컵 반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피거든요. 데이 씨가 수술 도중 흘린 피는 약 3,500cc. 안면 윤곽 수술에서의 정상 출혈보다 10배 많은 양. 성인 남성 혈액량의 70%입니다. 진짜 원망스러운 사람입니다. 데이 씨가 몸속의 피를 70%나 쏟아내는 동안 의사는 출혈량을 체크하지도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답니다. CCTV를 보니까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하기로 했던 사람이 끝까지 한 게 아니고 뼈막 자르고 나가버린 거예요. 유령 의사한테 맡겨버리고.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뭘 했느냐. 다른 방에 또 마취를 시켜놓고 또 2명을 수술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술실 CCTV 속에 담긴 그날의 상황입니다. 피가 진짜 완전 폭포식으로 떨어지고 여보세요. 지금 이 시트가 다 젖어 이 타고 지금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어이구, 이 튀는 게 다 보여요 지금. 피 튀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게. 하면 밀대를 계속 밀고 있고. 예. 이 밀대를 밀라고 있는 거네. 이 근감조사는. 예. 그런 거죠.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 성형외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공장식 수술. 이날 열려있던 수술실은 총 3곳. 당시 집도인은 3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고 지혈은 6개월 경력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맡았습니다. 이 병원은 공장식으로 시스템식으로 돌아간다 했거든요. 예. 근데 3명이 동시에 수술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달면 다른 2명이 못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2명 죽이거나 2명 상해 입는 것보다는 1명 죽이는 게 낫잖아. 수혈이 시급한 순간에도 수술대 앞의 간호조무사는 눈화장을 고칩니다. 데이 씨를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허망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피거든요. 피거든요. 아, 혈액을 갖고 온 거죠? 네, 피가 도착했는데 피 안 주잖아 지금. 피를 왜 안 주죠? 피 주기 위해서 이러다가 쇼크 일라면은 자기들이 다 독박 써야 되잖아요. 혈액이 도착했음에도 끝내 수혈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이송된 데이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의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수술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말로 말 그대로 공장식으로 분업화 수술. 예, 공장식으로 분업화 말 그대로 기계 다루듯이. 네네. 아드님이 이러한 시스템에서 결국은 희생됐다고밖에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CCTV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의 1%라도 알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CCTV가 없었으면은 하나도 모르죠. 아들의 피를 쏟아내며 죽어가는 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며 초단위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데이 씨가 피를 쏟는 시간과 의료진의 처치, 수술실에 출입한 청소 노동자의 이름까지 발로 뛰며 알아냈습니다. 내가 수사 다 해줬잖아 이 노트북에. 이름까지 다 가르쳐주고. 간호조무사가 지혈 행위를 하기에는 데이 씨의 출혈 수준이 심각했고 이것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라고 질의 답변을 우리가 3번 받았거든요. 예. 3번이나 보건복지부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기소를 해놓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저진 신청을 넣었는데 그게 지금 5개월이 넘었거든요.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진짜 숨이 막 멈출 것 같아요. 이 여름이 가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계절, 다시 가을입니다. 그 계절이 오기 전에 권대의법을 통과시키고 싶었습니다. 대야, 엄마, 너무 힘들어.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는 엄마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건 아들의 버킷리스트. 세상에 자신의 흔적과 이름을 남기겠다는 아들의 다짐은 이제 엄마의 운명이 됐습니다. 15분에 세상에 내 이름 흔적 남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이거 CCTV 법안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법안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대희 법은 폐기되었지만 환자의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국민 74%. 의료계는 오히려 환자의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서는 안 되며 CCTV로 인해 의사가 소극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면 결국 환자에게 그 피해가 갈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 제 소처럼 방법으로 얘기해야 돼요? 좀 거치게 얘기해야 돼요? 소리 같아요. 그런 거 서치한다고 이거 신경 쓴다고 내가 수술 못한다고 막 의기소침해지고 이런다 하지 말아야죠 의사를. 이 보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제 어찌 보면 최소한의 보험이에요 이게. 근데 저희는 지금 CCTV가 없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의무 기록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자료도 아니고 너무 이게 진짜 개판이고 이게 지금. 수많은 의료 사고들이 단지 CCTV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가 이토록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를 의료계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은 대리수술, 환자 성추행 등 수술실 내에서 사건 사고가 계속되어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기에 환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수술실 CCTV가 의료계를 압박하고 국민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일까요? 의료계는 정말로 수술실 CCTV 반대가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